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현입니다. 발도르프 학교는 1학년 학생이 입학하면 8학년, 그러니까 중2 학년까지 한 담임교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3학년, 4학년 우리 반 아이들은 저와 함께 한 지 이제 3, 4년이 된 거죠. 이렇게 8년간을 한 담임이랑 같이 지낸다고 하면 언뜻 그건 좀 하고 이렇게 단점이 먼저 생각나실 수 있는데, 제가 15년 발도르프 담임교사를 하다 보니 이게 단점을 극복하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참 많구나,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모든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오래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담임교사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알아보고 그 중에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공부를 하는 존재잖아요. 성장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늘 무언가를 배우고 있고 배우고자 하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배워왔어요. 인간은 원래 언어로 사고하고 사고로 성장하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운다는 것이 무언가 특별하게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언뜻 생각하게 되어서 그렇지 늘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삶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따라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면 사실 공부를 늘 하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결과에 치중해서 생각하도록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어떤 점수를 받았다, 어떤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대학을 갔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 그 안의 의미를 사실은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과정 안에, 의미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늘 배우고 싶어 하고 배운 것을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고. 그런데 왜 공부란 하기 싫은 것, 가능한 한 하고 싶지 않은 것, 하지 않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배움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5학년쯤 된 아이들의 언어는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얼마나 부유하고 있는지 어른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5학년 아이들의 교과서나 학습 참고서를 보면 추상적 자료 읽기 능력이 요구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해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등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부터 쭉 훈련을 해오면서 5학년 무렵에 그렇게 급격하게 추상적 자료를 읽어내야 하는 수준을 요구받는데, 그 전까지 훈련되어야 하는 이 기간은 그 추상적 문해력이 그들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사실 머리 좋은 아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사교육으로 훈련받은 아이라고 하던가 그런 아이들은 해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사실은 성적에 집중을 하면서 그 과정을 밟아가겠죠. 어쨌든 간에 어려워하는 아이들, 훈련을 받아서 잘 할 수 있어 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배움이 삶과 거리가 멀어진 아이들,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아이들, 부유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대견하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가면서 단순히 시험 성적이 좋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자기 할 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정녕 삶을 꾸려가는 배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삶을 먼저 살았던 선배로서 삶을 살아가는 후배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 학습에 관한 동영상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학습의 바탕은 태도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습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집중되어 갈수록 바탕은 태도와 습관, 학습의 태도와 습관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이 태도와 습관에 대해서 아이들 학습 방법에 대해서 1:1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학원들도 제가 알기로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좀 서글프지 않나요?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필요한 배경 지식, 개념, 그래서 메타 인지라든가 스키마라든가 스키마 지식,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에게 쌓이고 쌓이는 것들. 물론 집중 훈련을 해서 태능 선수촌식 훈련을 해서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훈련이라는 것은 공부의 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곧 훈련은 아니에요. 한 요소인 훈련이 과장되어지면 그 공부라는 것의 바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인식적 메커니즘 혹은 무의식적 사고, 행동, 처리 방식 이렇게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하나하나가 사실은 매우 각자가 큰 덩어리들이에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어느 정도 반복되고 쌓이면 나의 무의식적 신경회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뇌 안에서는 자동화 처리 과정을 거는 것이죠. 인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것들이 1년에 공부하는,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8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아이가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2828 더하기 375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가겠죠. 그렇게 학습을 하는 과정을 밟아가겠죠. 공부는 이런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무의식으로 처리되어야 그 위에 쌓일 수 있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새로이 인식한다면 그 인식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 그 과정과 피로감으로 공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동화되고 습관적으로 쌓아놓은 것 위에 새로운 것을 파악하고 새로운 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즐겁게 방법을 모색하고 공부를 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해가는 과정이에요. 추상적 논리적 사고, 추상적 논리적 자료를 읽어내는 문해력, 자기의 논리적 사고로 진행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밟아간다는 것은 사실 살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단계마다 해나가는 과정이 있겠다라는 것을 당연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연령에 맞는,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아이가 새로운 것을 만나서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내 몸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내 마음으로 소화한 것을 내가 어떻게 나의 생각으로 이어가고 이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해나간다면 배움의 기쁨을 알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배움의 사실 맛을 알 거예요. 자기 삶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배움이 그 아이들의 삶으로 연결하는, 즉 자기가 스스로 그것과 만나서 마음으로 소화하고 내 안으로 소화하고 내면으로 소화하고 내 사고로 이어갈 수 있는 그 공부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학습의 과정, 아이가 배움을 밟아가는 길, 즉 자기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를 쌓아가는 초등 1학년 때부터 초기 밑 바탕을 쌓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과목은 형태 그리기라는 과목이에요. 산을 오르고 쭈루루 내려가서 제주를 한 바퀴 돌고 산을 오르고 쭈루루 내려가서 제주를 한 바퀴 돌고 산을 오르고 쭈루루 내려갑니다. 자,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을 올랐다 쭈루루 내려와서 제주를 한 바퀴 돌고 산을 오르고 쭈루루 내려와서 제주를 한 바퀴 돌고 산을 올랐다 쭈루루 내려옵니다. 처음에 발로 걸어보고 발로 걸었던 형태를 손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아마 교실 안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자기도 발로 걸어보겠다고 하고 발로 걸어본 다음에 다 같이 교실에 이제 책상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손으로 만든 형태를 따라서 손으로 같이 해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했던 것을 팔꿈치로 뼈까지 가서 산을 오르고 쭈루루 내려와서 제주를 한번 넘고 산을 오르고 쭈루루 내려와서 제주를 한번 넘고 산을 오르고 쭈루루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눈을 감고 눈으로 해보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아마 발로도 해볼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아이가 의자를 틀어서 발로 바닥에다가, 그러면 아이들은 특히 초등 저학년의 아이라면 선생님 그러면 이 다음에는 엉덩이로 해봐요, 뭐 어깨로 해봐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형태를, 지금 만들었던 형태를 자기 몸으로 직접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열심히 해서 형태를 정말 잘 그리는구나 몸으로 했다면, 선생님은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책을 펼치기 전에 책상 바닥에 손으로 한번 해볼까 다시 하면서 손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몇 개의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아이들이 3개요 말할 거예요. 3개. 그 중에 두 번째 산, 가운데 산이 내 바로 앞에 산이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처음 산은 어디에서 출발하면 좋을까? 이쪽쯤에 출발하는 게 좋겠지? 하면서 아이들과 책상에서 시작합니다. 손가락으로 산을 올랐다가 쭈루루 내려온 다음 제주를 한 바퀴 돌고, 산을 오르고 쭈루루 내려온 다음 제주를 한 바퀴 넘고 산을 오르고 산을 내려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 형태를 정말 몸, 손, 발, 눈, 뭐 팔꿈치 등등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이마다 사실은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떤 점이 아이의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일련의 학습 과정에서 이 아이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오픈된 시크릿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사에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하다가 이제 공책을 열어서, 우리에게 형태 그리기 공책이죠. 공책을 열어서 종이에 해보자. 보다시피 발도르프 학교의 공책은 이렇게 흰 도화지의 공책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몸으로 걸어왔고 몸으로 만들어 본 형태를 직접 그릴 거예요. 필통을 꺼내서 그림을 그릴 크레용으로 이제 공책에 지금까지 열심히 그려본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이 도화지에 어떻게 시작할까를 마음에 두면서 시작하겠죠? 우리가 보여드렸던 형태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사실 여기에 수평 중앙선을 하나 긋고 시작할 건데요. 이것은 또 이것만에 설명드릴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했던 형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수 위에 지금 우리가 몸으로 그려본 형태를 그릴 거예요. 처음 택한 크레용은 여린 노란색입니다. 여린 노란색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이는 지금까지 몸으로 그려봤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도 다시 한번 말해주겠죠? 산을 몇 개 올랐지? 그 중에 가운데 산을 내 몸 앞에 두고 시작해 봅니다. 하면 아이는 산을 오르고 제주를 넘었다가 산을 오르고 줄을 내려와서 제주를 넘고 다시 산을 오르고 라는 형태를 그릴 거예요. 이 형태를 그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형태를 그리려고 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이는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좁아졌어, 간격이 서로 너무 안 맞았어, 이쪽은 너무 크고 이쪽은 너무 작아, 아니면 얘가 너무 크게 됐어, 이렇게 자기의 형태를 자기가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되도록 다시 시도를 합니다. 연노랑이 아니라 그때는 조금 더 잘 보이는 다른 색깔, 조금 진한 크레용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산을 오르고 다시 쭈루루 내려왔다가 제주를 한 바퀴 돌고 오르고 쭈루루 내려왔다가 제주 한 바퀴 돌고 오르고. 지금 색깔이 연해서 잘 알아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처음에 갔던 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간격을 잘 맞추겠어, 혹은 크기를 잘 맞추겠어, 혹은 모양을 예쁘게 하겠어, 곡선을 더 부드럽게 잘 만들겠어, 한쪽으로 치우친 곡선이 아니라
곡선의 형태를 잘 반듯하게 만들겠어 라고 했던 내적 의지가 작동을 하면서 이 선을 다시 잘 그려가서 두 번째 선을 완성했어요. 이 선들은 사실 지금 노랑, 주황 했지만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파랑, 그 다음에 초록 하면서 아이들이 색깔을 크레용을 바꿔가면서 점점 자기가 원하는, 점점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형태를 완성해 갈 거예요. 아이들의 형태 그리기 공책을 보면 아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었구나, 거쳤구나 하고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흡족하게 다 끝나면 매우 흡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여기에 이 형태를 고스란히 호수에 비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즉 수평 대칭을 그리려고 하죠. 수평 대칭을 생각해서 이번에는 걸어보거나 손을 그려보지 않고 자기가 만족한 첫 번째 형태에서 어떻게 수평 대칭을 그릴까 생각을 하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형태 그리기의 작업이 공부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과목인데 이 형태 그리기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요소를 갖고 있길래 몸으로 움직여보고 여러 번 움직인 후에 공책에 그려보고 한 것을 어떻게 보길래 공부의 태도와 습관이랑 연결되는지 그것은 저희 학교 설명회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시고 아이들의 형태 그리기 공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